그럴 리가요. 조국입니다. 마이 컨트리 조국 말고 전 법무장관, 전 민정수석, 민주당 1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는 차별화 전략, 적자, 서자, 효자, 친자, DNA 검사까지 운운하면서 민심은 호랭이요. 등 돌리면 잡아먹혀. 원일이TV입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14.3%.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전 돌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민주당 낙천했던 정봉주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던 손혜원 의원, 둘이 열린민주당 만든다고 할 때만 해도 모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열린민주당 돌풍. 이건 민주당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는 8번까지 당선권이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현상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전 그것을 조국이라고 분석합니다. 맞다 틀리다는 잠시 뒤로 돌리고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면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당 주역인 정봉주, 손혜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최강욱, 4번 김의겸, 8번 황희석. 정봉주, 손혜원 의원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고, 최강욱이 누굽니까? 청와대 전 공직기강 비서관, 민변 출신.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그리고 황희석, 법무부 전 인권국장, 역시 민변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저격수로 활동했습니다. 교집합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 전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열린민주당에 열광하는 지지층, 정봉주, 손혜원 두 사람 보고 몰려들까요? 그럴 리가요. 조국입니다. 마이 컨트리 조국 말고 전 법무장관, 전 민정수석 조국. 한동안 잊혔던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유시민, 윤석열, 추미애, 진중권. 잠잠했던 사건들도 또 꿈틀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라임펀드. 이런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결고리와 핵심, 배경, 그리고 그 본질. 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조국 수호당이다. 조국 사태 때 서초동을 가득 메웠던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조국을 띄우고 윤석열을 때린다. 민주당 1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는 차별화 전략. 우리가 진짜다. 진짜 친문, 진짜 친조국은 우리다. 열린민주당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좋다 싫다를 떠나서 선거 전략만 놓고 보면 일단 성공입니다. 적자, 서자, 효자, 친자, DNA 검사까지 운운하면서 신경전 벌였던 1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지지율 빠진 만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선거구호가 4.15, 총선은 15일, 1.5입니다. 지역구는 1번, 민주당 비례는 5번 시민당, 주구장창 1.5만 외치는 게 그래서입니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의 돌풍은 그칠 기미를 안 보입니다. 친문, 친조국,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그만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조국의 부활과 배신자 윤석열의 처단을 원한다. 선명성이 강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진다. 선거를 알고 선거를 치러본 정봉주, 손혜원 두 전략가의 성과입니다.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할 민주당으로선 총선판에 조국이란 이름이 다시 부활하고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이 부담스럽고 싫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조국은 부활했고 윤석열은 총선판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이
더 커질 겁니다. 크게 보면 어차피 그 표는 범여권표입니다. 갈려도 표가 쪼개져도 야당, 특히 통합당으로는 안 가는 표입니다. 유탄을 맞는 정당은 정의당이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조국은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때리기 공격은 재개됐습니다. 현상이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최광욱, 김의겸 당선될 것 같고 8번 황희석, 총선 끝나면 공수처 수사 1호는 윤석열 부부다 이렇게 말했던 황희석까지도 잘하면 배지달 가능성 보입니다. 열린민주당 창업주인 정봉주, 손혜원 두 전 현직 의원은 비록 본인들은 원외에 머물더라도 2년 뒤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할 겁니다. 이미 머릿속 마음속으로 이 그림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마땅찮은 상황이 된다면 조국 대선 후보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상상력의 종합예술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정치공학적 분석과 전망이 그렇다 그 말이고, 그래서 진짜로 조국 전 장관이 부활한다? 이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어나면 국민 마음속에서 진짜로 살아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다 용서해도 이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시비리와 병역기피. 근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부인이 구속돼서 재판 중이고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 강성 지지층에선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하나 절대 다수 중도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JP 김종필 전 총리가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심은 호랑이다. 충청도식으로 흉내내면 민심은 호랭이요. 등 돌리면 잡아먹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민심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 이래서 정치가 너무 재밌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그래서 하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